유니티 C# 강좌 5강입니다. 스태틱과 제네릭 그리고 간단한 예제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태틱이란 정적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스태틱은 메모리 공간에 하나만 생겨납니다. 예를 들면 스태틱 변수가 있고 스태틱 함수가 있고 스태틱 클래스가 있고 스태틱 생성자가 있습니다. 먼저 스태틱 변수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테스트 스크립트에 static int number를 멤버 변수로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함수도 마찬가지로 myStatic 펑션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메모리상에서는 이것들은 하나만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클래스 이름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테스트 스크립트의 넘버에 10을 대입할 수 있고 이 테스트 스크립트의 함수를 스태틱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때 저희는 인스턴스를 만들지 않고 클래스 이름 자체로 호출합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사용한 함수 중에 유니티에서 제공하는 스태틱 함수가 있습니다. 바로 프린트 함수입니다. 이 프린트 함수는 유니티 콘솔 출력을 위해 제공됩니다. 그리고 디버그로그 함수가 있습니다. 디버그로그 함수는 프린트 함수가 축약형입니다. 이 디버그를 잘 보면 D가 대문자입니다. 그래서 이 로그 함수는 스태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경우로 랜덤 레인지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0과 10 사이에 랜덤 값을 정해준다는 뜻입니다. 넘버라는 변수를 출력받고 이 랜덤은 랜덤 클래스입니다. 이 점은 무엇 의의 의미가 있습니다. 레인지는 실제 함수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입력을 뜻합니다. 4장에서 살펴보았는데 어레이의 랭스나 스플릿 같은 함수는 C# 자체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 랜덤 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유니티에서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문서는 유니티에서 제공하는 문서를 봐야 합니다. 그러면 구글에서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티라고 적고 랜덤 레인지라고 적겠습니다. 그러면 유니티의 스크립팅 API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세히 보시면 public static float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함수가 static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조금 내려가 보시면 여기에서 작은 글씨로 public static int range가 있습니다. 이 위에 있는 함수는 플로트형을 사용하고 이 아래에 있는 함수는 int형을 사용합니다. 기능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설명을 참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크롬에서 보시면 한국어로 번역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0과 10을 입력했어도 0과 9 사이의 값을 반환합니다. 그런데 플로트는 0과 2를 입력했으면 1.0을 반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는 이 스크립팅 API를 유니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노비에이블을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클래스가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퍼블릭 펑션으로 인스턴트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사용했던 스태틱 함수가 프린트가 있습니다. 이 프린트가 디버그 로그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환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스태틱으로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네임스페이스를 알아야 합니다. 네임스페이스는 이름 공간이라고 하며 클래스를 관리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드에 네임스페이스로 유틸리티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 안에 저희의 클래스의 기능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스태틱 함수는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는 이 기능을 사용할 때 유징 기능을 사용합니다. 저희의 스크립트들을 자세히 보시면 이 위에 유징 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임스페이스에서 만들어진 유틸리티를 유징을 통해서 추가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myRandom.add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소스를 추가하고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상에서 utility라는 C# 클래스를 생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크립트를 실행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사용하지 않게 삭제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모노비헤이어 클래스를 상속받지 않습니다. 여기에 네임스페이스로 util이라고 적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네임스페이스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함수를 추가하겠습니다. 퍼블릭으로 스태틱 함수를 추가합니다. myRandom 함수를 a와 b의 인자를 받겠습니다. 리턴으로 a와 b를 더해서 리턴합니다. 이제 플레이어 스크립트에서 이 util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징을 통해 util이라고 적겠습니다. 그리고 utility 클래스를 가지고 myRandom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과 20을 입력하여 이 함수는 값을 출력받기에 이렇게 출력합니다. 그리고 콘솔에 프린트를 입력하겠습니다. 저장하고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즈에 제너럴에 콘솔에 가보면 콘솔 창이 있습니다. 이렇게 30이 출력되었습니다. 잠시 후에 지네릭이라는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지네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네릭이란 영어로 일반적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변수의 타입에 관계없이 사용하고자 하는 문법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는 유니티에서 get 컴포넌트를 통해서 스프라이트 렌더러를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꺽쇠 가로가 있습니다. 이곳에 스프라이트 렌더러 대신에 메쉬 필터나 아니면 저희가 작성한 스크립트를 받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get 컴포넌트 같은 함수를 지네릭 함수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C샵에서 사용하는 리스트도 이런 지네릭을 지원합니다. 이 스트링 대신에 int나 아니면 게임 오브젝트 같은 클래스를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우선 문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들어가면 아주 복잡하지만 함수 하나만 만들어 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잘 보시면 t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 t는 사실 타입의 약자입니다. 이 t 대신에 int나 플로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타입이라고 생각해보면 이곳은 출력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t타입을 지원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t타입의 파람 인풋을 받겠다는 뜻입니다. 실제 사용할 때는 이렇게 지네릭 클래스를 만들어서 인스턴스로 사용합니다. 그때 꺽쇠 가로로 이렇게 원하는 자료형을 집어넣습니다. 이곳에 인트형을 집어넣어도 되고 플로트형을 집어넣어도 되는 것입니다.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사용한 이 유틸리티 클래스에 제네릭 함수를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먼저 퍼블릭으로 선언합니다. 출력 타입을 이렇게 t로 적습니다. 그리고 함수 이름을 적습니다. 지네릭 펑션이라고 적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함수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꺽쇠 괄호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이 괄호 안은 함수의 입력이므로 t타입으로 파라미터는 이름을 파람입니다. 여기에서 받은 파람을 그대로 리턴하겠습니다. 이 함수를 플레이어 스크립트에서 사용하겠습니다. 먼저 인스턴스이므로 유틸리티 클래스를 선언합니다. 생성자를 통해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지네릭 함수를 실행하겠습니다. 타입은 인트형을 적고 입력으로 10을 입력합니다. 이 함수는 값을 t타입을 리턴하기 때문에 value로 인트형을 리턴 받았습니다. 그리고 출력합니다. 이제 저장하고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0이 출력되었습니다. 사실 이 지네릭 기능은 조금 어려운 편입니다. 저희는 이것을 만드는 데 초점을 두지 않고 사용하는 데 초점을 둘 것입니다. getComponent 같은 지네릭 함수를 잘 사용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제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다음과 같은 예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브를 여러 개를 만들고 이 큐브의 색깔을 다른 색깔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번 둘 다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니티에서 직접 변경하는 것입니다. 게임 오브젝트를 이렇게 직접 만들고 스크립트를 통해 변경할 것입니다. 먼저 새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샘플이라고 적겠습니다. 먼저 이곳에 큐브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맨드 D를 이용하여 저는 큐브를 3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크립트를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선 매니저를 하나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매니저의 스크립트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매니저 스크립트로 적겠습니다. 이 스크립트를 더블 클릭합니다. 저희는 이 유니티에 있는 이 큐브를 여기서 읽어올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게임 오브젝트를 적겠습니다. 이것을 배열로 적습니다. obj s라고 적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으로 살펴보면 이 objs는 클래스의 변수이기 때문에 레퍼런스로 동작합니다. 그렇다면 어딘가에서 new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여기에 있는 하이어라키 뷰에서 연결을 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연결하면 됩니다. 우선 한번 실행해보고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니저를 클릭하고 이 열쇠 모양을 클릭합니다. 스크립트에서 이 내용을 퍼블릭으로 바꿔야 인스펙트에서 나타납니다. 저장하고 다시 유니티로 돌아가겠습니다. 잠시 기다려보면 이렇게 변수가 생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큐브가 3개이므로 3이라고 적겠습니다. 그리고 큐브를 각각 이곳에 입력합니다. 위치가 같은 곳에 있기 때문에 조금씩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열쇠 모양을 해제하고 큐브 2를 선택하겠습니다. 이 위치를 2로 선택하고 큐브 2는 4로 선택하고 이 큐브 3은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속적으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게임 뷰에서도 이렇게 3개가 보여집니다. 이제 매니저를 보면 이 obj를 참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크립트로 돌아가겠습니다. 저희는 인스펙트에서 이 변수를 연결하여 있기에 forF를 통해서 이 objs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length 변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 배열의 개수를 뜻합니다. 그리고 i++를 입력합니다. 여기에서 OBJS의 각 항목은 게임 오브젝트입니다. 그래서 이 i로 선택하여 get 컴포넌트를 해올 수 있습니다. 이것의 색깔을 바꾸기 위해서는 메쉬 렌더러의 매트리얼에 색깔을 바꾸는 속성이 있습니다. 메쉬 렌더러에서 매트리얼에 컬러 변수가 있습니다. 블루로 바꿔보겠습니다. 저장하고 유니티에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항목이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현재의 스크립트를 보면서 조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하이어키에 큐브 1, 2, 3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큐브 1, 2, 3이 여기에 있는 매번 변수로서 레퍼런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오브젝트를 가지고서 new를 하거나 아니면 create를 한 적이 없습니다. 가져온 것을 그대로 받아온 것입니다. 이 경우는 메모리를 누가 생성할까요? 바로 이 유니티에서 하이어라키 뷰에서 생성한 것입니다. 조금 생각해보면 여기에 있는 이 씬의 내용이 하이어라키 뷰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하이어라키 뷰는 게임이 시작될 때의 메모리의 상태입니다. 게임이 실행될 때 여기에 있는 메모리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매니저에서 이 큐브를 참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스크립트로 잠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저희가 오브젝트를 게임 오브젝트를 new를 한다면 이 참조가 끊어지게 됩니다.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OBJS에 new로 게임 오브젝트에 3개를 넣겠습니다. 그리고 저장하고 한번 유니티에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색깔이 바뀌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메모리를 그림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유니티가 시작될 때 이 OBJS에서 이 큐브 각각을 참조하였습니다. 그런데 스타트가 실행되고 나서 이 OBJS에 새로운 배열을 할당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빈 배열들이 이 OBJS에 할당된 것입니다. 이 게임 오브젝트 타입은 클래스이기에 이 내부에는 다시 클래스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기에는 널 레퍼런스 익셉션이 떴습니다. 이 OBJS는 배열을 가리키는 참조입니다. 배열 안에 각각의 게임 오브젝트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교환으로 들어가서 살펴보고 다시 와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객체 배열입니다. 레퍼런스 타입의 배열은 항목마다 new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게임 오브젝트를 가지고서 게임 오브젝트 배열을 만들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오브젝트 항목마다 이렇게 new를 통해서 각각의 게임 오브젝트를 추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니티에서 큐브를 만들기 위해서는 게임 오브젝트에서 지원하는 이 create primitive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것은 스태틱 함수입니다. 게임 오브젝트에서 이 create primitive static 함수를 사용해서 이렇게 인자를 집어넣으면 큐브를 하나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 프로젝트를 한번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배열이고 여기에서는 배열에 대한 레퍼런스를 만든 상황에서 저희는 각각의 항목마다 게임 오브젝트를 추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선 0번만 하나 추가해 보겠습니다.
뉴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게임 오브젝트에서 지원하는 기능인 create primitive 함수를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프리미티브 타입으로 큐브를 넣습니다. 그러면 이 항목만 우선 하나의 항목이 생깁니다. 이 내용은 주석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이제 저장하고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보시면 현재 이 매니저 스크립트에 저희는 아까 전에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 큐브들을 연결하였습니다. 한번 실행하고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큐브들은 그대로 있고 다른 큐브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매니저를 살펴보면 여기 있는 큐브는 이 큐브입니다. 저희가 하이라키 뷰에서 만든 이 큐브는 사용되지 않고 새롭게 만들어진 큐브가 여기에 연결된 것입니다. 그러면 3개 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하고 스크립트로 돌아가겠습니다. 저희는 포르프를 배웠으므로 여기에서 포르프를 사용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복사해서 이곳에 붙여넣습니다. 이 0번 값을 i로 바꿔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OBJS 각각의 큐브가 연결됩니다.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큐브가 밑에 3개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 큐브들은 다 000에 위치하게 됩니다. 정지하고 스크립트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색깔과 위치를 바꿀 것입니다. OBJS i 값에 트랜스폼이 있을 것입니다. 포지션에는 벡터3를 입력합니다. x 값에는 i 곱하기 2를 입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0부터 3까지 돌면서 0, 1, 2가 입력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0이 되면 이 값이 0이 되고 1일 때는 2가 되고 2가 될 때는 4가 됩니다. 그러면 이 각각의 위치가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색깔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오브젝트에서 get 컴포넌트로 메시 렌더러에서 매트리얼에서 컬러를 이번에는 레드로 해보겠습니다. 이제 저장하고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큐브가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유니티에 대한 내용은 아직 확인해보지 않았기에 이 내용을 알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곳에서라도 유니티 기본 기능을 좀 보신 후에 이 강의를 같이 보시면 훨씬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제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